먼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00일 전에 비해서 더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JTBC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은 67%, 잘 못한다는 응답의 2배가 넘었습니다. 100여일 전인 1월 1일 신년 여론조사 때는요. 잘한다 62%, 잘못한다 35%였던 것과 좀 비교를 하면 격차가 37%포인트로 더 커진 겁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오늘 조사에선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나타났습니다. 신년 조사 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조사에선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2%였고요. 충분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쭉 보면 정부 여당, 그렇죠? 집권 여당, 여당이 이기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 지난 2018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졌던 당시 지방선거와 결과가 비슷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는데요. 대구, 경북을 빼고는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였던 2022년에는 호남과 제주,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에선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네. 다만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선거의 초관심 지역인 대구 민심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지만 TK에서는 여전히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입니다. 네. 네, 앞으로 50일간의 레이스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함께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죠. 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5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를 했고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5.18 광주 항쟁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공감한다는 응답이 6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이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국민투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20%, 잘못하고 있다 6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구 경북에서 6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2%로 집계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당초 밝혔던 것보다 긴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에 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미 공화당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 등과 만났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꼭 필요한 행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천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대역투쟁을 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JTBC는 장 대표 출국 직후인 12, 13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장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8%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보다 부정평가는 높고 긍정평가는 낮았습니다. 특히 지지층에서도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52%, 보수 성향 응답자의 65%가 장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보수의 심장 TK에서는 부정평가가 62%에 BK에서도 73%에 이르렀습니다. 지지부진한 노선 갈등 속 정부 여당 견제라는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공천 잡음까지 더해진 상황. 당 지도부가 스스로 이런 국면을 자초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경기도는 지금 뭐 이런 엉망이 됐어요. 대구도 결과적으로는 김부겸 총리라는 민주당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실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부정평가가 68%로 나타났습니다. 컷오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등 TK에서는 72%, PK에서는 73%가 공천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패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패배를 하느냐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크게 패배하면 아예 당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 크게 패배하면은 예.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것이 예.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 당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 지도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연을 못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어게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하게 물어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재임 2년 반 동안에 예. 참 뭐를 대단한 걸 해서 그걸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난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이미 탈당했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자꾸 절연하라고 하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예. 이 국민의힘의 소위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반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일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생각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지선을 앞둔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출마 선언들도 있고 공천 과정들이 있는데 아유 그냥 바람이나 쐬자 하고 미국으로 간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를 먼저 데리고 갔고 그리고 오늘은 김대식, 조정훈, 김장겸 의원이 미국으로 따라 출국을 했습니다. 후발대군요. 네, 후발대로. 저들은 아마 14일 날 원래 가기로 했어가지고 14일 날 맞춰놨는데 장동혁이 아마 먼저 간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거 뭐야 하면서 일단 따라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나름 미국통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갔습니다. 품격 있는 외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사심만 가득해 보인다라는 글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의 빈자리를 국힘이 채우겠다라는 비장한 말을 남기고 그걸 왜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걸 채우냐고요. 다른 때 채우든가 그러면 본인들이 채우고 싶으면. 뭐 팩트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외교가 비어 있었던 적도 없고 네. 오히려 본인 당의 당대표가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뭘 지키러 갑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장동혁 대표 어디를 가서 뭘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예. 하고 있나요? 김민수 최고 장동혁 대표랑 11일 날 같이 갔잖아요. 네. SNS에 탁 사진을 올렸습니다. In Washington DC. 야. 역광이네, 역광. 예.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근데 저렇게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인지 저 뒤에 건물이 뭐 문학 경기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잠실 아닌가 잠실? 예. 하여튼 저렇게 뭔가 멋있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예. 하원 의원, 미국의 하원 의원을 만난 모습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 사람은 데럴 아이사라는 하원 의원인데요. 네. 이 데럴 아이사가 근데 누군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워낙 뉴스가 많아서 놓치고 있었지만은 이 데럴 아이사 쿠팡 우리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로 해가지고 제대로 사과도 지금 받지도 못하고 그렇지. 보상도 당연히 없고 그렇지. 이 쿠팡을 우리 정부에서 이제 막 조사하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거 대한민국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라면서 미국에서 목소리를 가장 세게 내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원 의원 중에. 예. 그래서 1월 13일에는 이런 글을 X에 올렸어요. 여한구 산업통상본부장 만나서 쿠팡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내가 명확하게 얘기했다 라고도 글을 올리고 아이사가. 아이사가. 그리고
국가 주도로 미국 기업과 시민들에게 적대적일 경우에는 대가를 치를 거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네. 거기에다가 이 데럴 아이사는 쿠팡이 기부한 정치 자금을 받은 수혜자기도 합니다. 예, 이 아이사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쿠팡으로부터 최고 한도의 그 기부금도 받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세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또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잖아요. 2013년 기사인데 참 오래전 기사를 네, 또 찾으셨어요? 2013년 기사를 보면은 이때 미국 의회에서 최고의 부자 의원으로 선정이 돼서 신고한 재산이 3,970억. 어마어마하다. 3,970억. 아우 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박덕흠 의원은 명함도 못 내고 명함도 못 내밀죠. 장도연 예. 대표 집 7채 있었다고 저희 가서 명함도 못 내밀죠. 예. 자, 그런 사람과 장도연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눈지는 뭐 알려지진 않습니다. 뭐 한미 동맹 저런 얘기를 했군요. 네. 예,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거. 예. 자, 이렇게 대표가 나가 있을 때 국힘 내부는 또 다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계속 난리네요. 뭐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갑 출마 선언을 이제 공식화한 걸로 보이죠. 당연히 지속한다고 했어요. 했으니까.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친한계 의원들은 일제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나서고 있습니다. 네. 배현진, 김종혁 전 최고는 할 말 없고 박정하 의원은 오늘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한동훈의 북구갑 출마가 시너지 효과를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를 공천을 할 텐데. 그렇죠.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캠페인 과정 속에서 부산 북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다음에 어떤 향후 그 야권의 지도자, 그다음에 어떤 부산시장 뭐 이런 상들을 그려나가면서 네. 저는 시너지 효과도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 시민들의 도움이 네. 소위 일어난다면 저는 지금 뭐 어렵다고 하는 부산에 저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부산시장 선거에도 도움을 준다. 무소속이지만 어찌된 국민의힘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는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한동훈 저격수를 내보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랑 같이 미국으로 간 김민수를 내보내는 거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말은 박민식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박민식이 지금 유력하잖아요. 네. 그 국가 국민의힘 후보로. 네. 근데 박민식은 혹시나 한동훈과 단일화 같은 걸 할 수가 있으니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을 꽂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김민수나 혹은 뭐 이영풍 같은 사람 아니냐. 이영풍 전 KBS 기자. 네. 지금 뭐 거론되고 있죠. 지난 총선에서 나왔다가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강경파. 확실한 사람. 예. 그 한동훈을 끝끝내 한동훈과 악수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물색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분석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박민식이 아니야 나 진짜 절대 단일화하지 않을 거야 왜 이래 나 제발 믿어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저 알아요. 예. 단일화니 삼자구도니 머릿속에는 없다.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아. 한 전 대표 출마하려면 해라. 나는 100% 완주한다.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 와중에 장동혁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 김도읍 의원이 그런데 여기서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 힘을 싣는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그건 3자 후보가 되고 그러면 좀 우리 당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후보를 낸다 그러면 민주당이 쉽게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되니까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김도읍 의원의 나 친한게요 선언인가요? 그러니까요. 김도읍 의원이 부산에서 또 사선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오늘 방송인데, 오늘 그 모습인데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도부에다가 건의를 했다라고 기사가 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그랬더니 조광한 최고는 바로 메시지에서 이거 해당 행위다. 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자, 한동훈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는 장동익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오늘 무공천 주장은 해당 행위다라고 다시 한번 네. 질타를 했고 이어서 대구로 가보면 네. 대구. 대구 경선이 오리. 아우, 재밌죠. 예. 오늘 17일 날 이제 3일 뒤에 예비 후보 2명이 추려질 예정인 상황인데 주호영 의원은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면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진숙 후보도 마찬가지죠, 뭐. 예, 계속 SNS 글을 올리고 폭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경선 참여하고 있는 홍석준 후보는 또 내가 국힘 후보로 선출이 되면 내가 최종 선출이 됐다. 그럼 난 주호영, 이진숙이랑 또 추가 경선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름 아이디어를 냈네요. 예. 그랬더니 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뭔 소리 하냐, 그건. 딱 끊어버리는. 예. 그게 당에서는 경선이 끝났는데 경선으로 승리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랑 또 자기 마음대로 경선을 한다는 거는 사실 단일화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진숙 후보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왜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내려가서 이진숙 후보를 아마 만나서 재보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추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좀 어디로 줄 건데요가 돼야 되는데 미국을 가버리니까 대화도 지금 안 되고. 전화하면 되죠. 왜 그렇게 참 안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내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그치. 취재차. 그치. 또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우리 또 내부인 또 한 명 있죠. 예. 그래서 내부인. 제가 정확하게 뭐 성함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김모 희창. 내부인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전화를 해서. 이거 지금 장동혁 대표도 만났다고 하는데. 미국 갔는데. 미국 갔는데 혹시 재보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 있느냐. 혹은 지금 의지는 계속해서 무소속으로 간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냐. 좋은 취재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좀 이게 오퍼가 들어오면은 진짜 바꿀 마음이 있는 것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고 알더라도 너에게는 알려주겠다. 너 지금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5시에 전화를 했더니 너 곧 방송 들어가. 맞아요. 그랬더니 난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아. 이만 끊어라. 모르지만 알더라도 알려줄 생각이 없다. 정확하게 또 상황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갖고 오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다 김희창 전 보좌관 아시죠? 이진숙 후보의 오른팔로 지금 있습니다. 그 캠프에. 근데 저희 방송에 몇 번 출연을 했었죠. 토론 프로그램에. 예.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진숙 후보는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지금 그 리얼미터나 뭐 다른 갤럽이나 MBS 똑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통령 지지율은 그 최고 기록을 이제 타이 기록이 이제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예. 가령 MBS는 69%, 한국갤럽은 67%, 또 리얼미터는 62% 정도에 가까이 지금 근접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역시 외교적 노력 또 평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이따 김경수 지사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매불쇼에 오늘 3부에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경남이 굉장히 어렵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가야 돼. 때려야 돼 이럴 때. 그 지표를 조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김경수. 네. 일단 경남의 그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최근 이제 지선 결과를 뭐 1회부터 8회까지 보시면 민주 진보 진영이 이긴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제5회 이때 그것도 무소속으로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당선이 됐다. 아니, 그 대표님 죄송한데 무슨 자료를 이게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들고 다니세요. 제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들고 다녀야지 자료지. 이래야 눈이 건강해집니다. 자, 아니 프린트도 제대로 안 됐어 심지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아니 뭐 이런 걸 들고 다녀. 트위트. 아무튼간에 경남 도지사는 그만큼 어렵다. 와, 뭐 이런 거를 들고 다니냐 자료라고. 눈에 안 보일 만큼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조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낫네. 이제 확 보이네. 양문석 후보가 그때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요.
박완수 현 시장한테 또 그때도 역시 좀 큰 격차로 많이 차이가 났고요. 이제 그 다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2025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39.4%를 득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합치면 60%가량 되기 때문에 와, 네. 내란 국면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페이지 김경수 후보가 44대 박완수 44%포인트 박빙으로 이긴 게 대단한 이거 대단한 지표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거 소개드렸을 때 우리 최고 앵커님 약간 실망하셨는데 실망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바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발표된 한국갤럽 같은 조사기관이 발표한 12월 말 조사인데 이때는 박완수 후보가 45, 김경수 43으로 박완수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 여론조사 꽃이 조사했을 때는 한 11%포인트로 44대 33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2번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세계일보 한국갤럽이 4월 7, 8일 며칠 전에 조사한 게 44대 40으로 김경수 후보가 4%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네. 나는 이거 화 많이 났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대하고 이제 70대가 조금 열세 계층입니다. 20대는 뭐 박완수랑 뭐 어디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박완수를? 그러니까 70대 다음으로 박완수 후보를 많이 좋아하는 연령대고요. 나머지 3, 4, 5, 60대는 뭐 크게 혹은 이제 박빙으로나마 김경수 후보가 지금 앞서는 지역이고 이제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권역별로 봤을 때는 지난번 대선 때도 김해하고 양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제도 그랬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조금 어려운 지역인데 특히 제3권역 거창, 밀양, 산청, 의령, 진주, 창녕, 함안, 함양, 합천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박완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밀리네 여기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 20대, 70대 이분들한테 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김해, 양산에서는 조금 김경수 지사가 경쟁력이 있고, 뭐 거창, 밀양, 밀양이 그 내 고향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남입니까? 뭘 좀 해봐. 방송만 하지 말고요. 김경수 한번 가봅시다 이번 한 번만. 고향을 좀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좀 해봐요. 경남에서 현장 방송 이런 거 한번 하시죠. 이거 진짜 이거 자칫하면 이거 좀 쉽지 않겠네.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민주 진보 진영 후보가. 근데 이제 아무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60% 70%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지표만 보면 이번에 김경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 집권 1년 반 이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항상 여당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산하고 지금 울산도 지금 경남보다는 조금 더 격차를 벌리고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경수 후보가 봉화마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1국 체제에 대응하겠다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김상옥 전재수 후보랑 같이 손잡고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요거 시너지 좀 납니까? 그럼요. 이 전재수 후보가 강세를 보일 때는 또 다른 후보한테 이 낙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재수 후보가 나중에 위기가 생기면 또 김경수 후보나 김상옥 후보가 또 리드하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 같이 움직이면 이제 지지율이 서로 상승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다음 페이지 7, 8페이지 또 연속해서 보시면 부산은 4월 7, 8일 조사한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 보시면 9%포인트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불안해. 네, 여기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울산도 여론조사 코치에서 3월 달에 조사한 내용이긴 한데 한 13%포인트, 12%포인트 김상욱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남도지사 이거 자칫하면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창원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에는 상당한 호남 향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25% 정도는 사시는데 그분들은 단결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대란 세력을 옹호할 수는 그건 없지 안 않냐. 돼. 이번은 안 돼.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억울함을 우리가 이번에 풀어주자.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시작인데 낙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이번에 그 지방선거. 예. 예를 드는 겁니다. 경남도지사만 국민의힘이 딱 당선돼. 다른 데는 다 민주당이야. 그럼 얼마나 그 고립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이런 위기감을 나는 지역 사회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야. 위기감. 야, 위기감 공포 마케팅으로 가. 앞으로는 알았지? 공포 마케팅이 최고야. 고립될 수 있다. 고립될 수 있다 이거야. 외로울 수 있다. 예. 다른 데는 정부와 소통하면서 다 지원받고 부흥되고 막 경남만 고립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공포로서 공포 마케팅 간다.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대구도 네.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김부겸 총리가 출마를 선언하니까 꿈틀거리잖아요.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경남의 김경수 네. 또 특히 부산의 전재수 아주 좋잖아요. 예. 또 같은 부울경의 울산의 김상욱. 예. 다 좋으니까 저는 잘 될 거예요. 오준기 얘기는 오준기 그 다음에 경북도지사 오준기. 오준기 경상북도 후보가 7번. 아, 대단하더라고요, 오준기. 빨간 나라에서 살았니? 예. 했는데 오준기. 지난번 경북지사에 약 33% 차이로 졌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구가 꿈틀거리니까 아직 오준기 후보는 자기 거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발. 이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팽팽할 줄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TBC 리얼미터 조사에서 30% 이상 나온 게 오준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지금 어제 그제 관련된 여론조사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준기 후보는 일단 스타트 자체는 나쁘지 않다. 30%대로 일단 시작을 한 거 자체가 거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선전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본격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지면 네. 40%대 초반에 지지율만 나오면 한번 이제 해볼 만하다. 하다는 거죠. 네. 아니 지금-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경북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한 4% 포인트 차이 나는 거 가지고도 경남을 좀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지표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북에서는 우리만 국힘 지금 도지사 되면 이러다가 정부에서 지원도 못 받고 이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네. 저희 당원이 고향이 상주인데 이제 고향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다 오준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래서 오준기. 네, 막 이렇게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밥갈이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궁금해하지도 사람들인데, 않았어. 네. 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궁금해, 일단 어떤 변하네.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 궁금해 한다고, 네. 거기서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고 불굴의 의지.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을 또 사랑하는 그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대구까지 민주당 시장이 되면 우리만 어떻게 고립됩니다. 이렇게, 낙후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빨간 나라에서 살았니 다큐멘터리가 2시간이에요. 거의 네. 공영화 같은데 민주당의 임미애 현 의원이죠. 의원 그리고 그의 남편 김현권 네. 전 의원인데 이번 구미에서 애석하게 떨어졌어요. 소위 경상북도에서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애절함을 마치 독립지사들이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2시간을 웃으면서 울면서 아주 심취돼서 보았는데 이게 CGV에서 다음 주 일부터인가 개봉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자극을 줄 것이다. 그 감동 많이 받으셨나 보군요. 예. 저는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다음 총선은 그러면 경북에서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마 다음 총선은 못 나갈 위치에 서 있을 거예요. 위치가요? 다음 총선은 못 나갈 위치면
구속인가? 아니, 하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야. 야! 기성각권 보는 거야. 워낙에 핍박을 많이 받으시니까. 핍박을 많이 받으시잖아. 구속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관습법에 의거해서 아마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다선이셔가지고. 너무 다선이라. 후배들한테. 관습법에 의거해서. 관습법. 나만 못 알아듣는. 저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그 빨간 나라에서 살았니? 그 다큐멘터리가 극영화라니까요. 네. 그래서 임미애 의원한테 국회의원 사퇴하고 헐리우드로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네. 이번에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례 정리하면서 전재수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좀 우리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산 북구 갑 여기가 이제 또 보궐선거가 치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이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과연 어떤 후보가 나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정우 AI 수석을 나와달라고 계속 설득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하정우 수석은 아직 뭐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매듭 지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정우 수석도 민주당 권함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북갑에서 살았다. 하정우 수석. 네. 인연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업이 들어오던데 청와대 떠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또 대통령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또 너무나 잘하는 그런 지지도 높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 GPT는 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GPT는 아무데나 가도 GPT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수석으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네. 그러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AI 입법 등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AI 발전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좀 보내주십사 하고 배불쇼를 통해서 건의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옳이라고 봐요. 또 정청래 대표도 지금 현재도 간곡히 청와대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T는 거리하고 관계없어요. 네.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분이 청와대 불자 회장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님하고 저녁 공약을 했는데 불자 회장이 가면 곤란하다 하면서 당에는 AI 전문가로 차지호 의원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훌륭해요. 훌륭해 그분은. 엄청나죠. 진짜 소중해. 네. 그래서 그러나 하정우 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물론 청와대 수석 저도 해봤지만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그러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입법 등 AI 산업을 선도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하 GPT는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하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도 대통령을 잘 모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제발 나와달라. 대통령님께서 좀 허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그 세간의 분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하정우 수석이 너무 필요해서 진짜 내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라는 하나의 세간의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정우 수석이
지금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 입방에 오를 수 있게끔 밑자락을 좀 깔아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세간의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전자 후자. 네,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그리고 섞여 있다. 하정우 수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또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정우. 예. 아주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정우 수석 모를 수 있거든. 그렇죠. 모르죠. 이제 수석이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성격이 좀 아마 섞여 있지 같이 않겠느냐. 맞물려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진짜 우리가 국회에서 필요합니다 하고 대통령님을 설득하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풀어주는 그런 모습도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에 어떻든 이런 모양새 자체가 하정우 후보의 인지도를 올려주고 또 지금 하정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동훈 이제 예비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나올 마음을 더 갖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하고 굉장히 치열한 3파전. 또 보수 진영 간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3파전이 돼서 하정우 후보가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될지는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이제 흘러가고 풀어지고 뭐 이런 아까 이제 조국 대표의 평택 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좀 되는 방향으로 풀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 평론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마리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나가게 되면 아마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무소속으로라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도 글로 이사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파전이 되면 충분히 그리고 이제 전재수 후보가 워낙 여기서 박가리를 잘했던 지역이라서 평이 너무 좋아서요. 전재수 후보가 또 추천을 하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보내신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전재수 후보를 제가 만났어요. 전재수 후보는 아니 말씀하세요. 진짜 준비된 시장이더라. 의원님. 전재수.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 놀래버렸어요. 전재수. 걱정할 필요 없는데. 전재수. 조국, 김두관 이 두 분이 여기를 생각하더라 했더니 전재수 그때는 후보가 확정 안 됐어요. 네네네네. 의원이 저에게 여기는 하수석이 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하수석이에요. 진짜로? 그러면서 딱 전재수 시장, 부산시장 후보로서는 자기가 해수부 장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국제 해양 도시로 빌드업 시켜 나가는데 여기에 AI 최고의 전문가인 하승우 수석이 와서 국회의원을 해야 부산의 미래가 있다. 아주 딱 지도를 그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하신 조국 대표가 평택을 결정한 것은 나는 꼭 그렇게 잘했다고는 안 봐요. 그래요? 요거 잠깐 좀 듣고 갑니다.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민주당하고 통합하려고 했다가 지방선거 후에 통합은 논의하기로 했고 지방선거는 연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호남은 자기들이 경쟁하겠다 하니까 경쟁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오늘 양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들이 회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평택 가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듣기로는 하남을 생각했어요. 조국 대표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방송에 나가서 조국 대표가 하남을 얘기한다 하더라. 했다가 그날 밤에 문자 폭탄으로 죽었습니다. 네가 차라리 조국 혁신당으로 가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보궐선거 전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 네. 하고 이미 거기에는 우리 진보권의 김재현 진보당 대표도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난지 아니에요. 예,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로서 오늘 하루 기다려가지고 좀 사무총장 그러한 것들을 조율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저는 그걸 주장을 했는데 평택으로 바꾸더라고요. 이게 제게 귀에 들리기로는 어쩐지 하남이 어려우니까 평택 간다는 소리로 들려요. 하남이 진짜 어렵거든. 그 추미애 의원이 당선된 곳인데 진짜 우리가 지난번 그 개표 방송할 때도 하남이 그게 마지막까지 안 나왔던 마지막. 곳이에요. 맞아. 마지막까지 1%로 맞다. 그리고 네. 그 득표 상황을 보잖아요. 뭐 동네마다 이렇게 나온 거 보잖아요. 거의 다 지고 딱 한 군데선가 이겼어. 그것도 1200표 차례 이겼는데 다른 데 다 졌어. 그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야. 아니, 그래도 이번에도 만약에 그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쉬울 거예요. 김용 부원장? 네. 아니요, 우리 부원장 아니고 전 의원 이용인가? 이용. 국민의힘. 이용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 상대 그 윤석열 윤석열 약간 좀 호위무사 같은 사람. 실장하면서 폭탄주 동기. 이용. 폭탄주 동지. 네. 이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파들이 살아 있으니까 굉장히 강했지만은 이번에도 또 나온다 하면은 저는 해볼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평택을 딱 집어넣으니까 나는 하나만 안 간다. 그것도 그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 약간 좀 비겁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군요.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공천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 헌팅하다가 중간에 벙 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대구, 부산 헌팅하다가 지금 뭐 국갑 만덕동 그리 부산으로 아파트 가버렸습니다. 옮겼다는데 모르겠어요. 도곡동 아파트 팔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살면서 덕이나 만덕 풀고 살지 정치는 안 돼요. 이젠 끝났다고 봐야겠죠. 안 돼. 이제는 안 돼. 간 보고 다니는 사람은 안 돼. 안 돼, 간 보면. 한동훈 끝낸 것만으로도 이번 보궐선거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뭐 몇 마디 하시려고 하다가 계속 제지당했는데요. 네.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몇 번 들어올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이택수 대표께서 하정우 후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수석. 네네, 그래서 이게 나오시기를 바라는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수석. 네. 아니 네네. 이 여론조사하는 분이 뭐 본인의 바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포함돼서 이제 나온 적도 있을 겁니다. 제 이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 예비 후보로 보고 있는데 수석이 맞군요. 아직은. 근데 이제 모양새는 아무튼 이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미리 이제 하정우 수석 같은 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얘기하셨죠. 이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네. 실제로 뭐 북극 항로라든지 뭐 그 해양과 관련해 가지고 신해양 수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AI 미래 먹거리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생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모양새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계시고 또 전재수 후보가 있고 하면 후광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을 갖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도는 낮지만 굉장히 처음부터 폭발력 있는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마만 선언한다면 폭발력인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때요? 최욱 후보님 경북으로 어디로 나오시겠습니까? 출마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나가 뭐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 왜? 이 엄중한 상황이. 아니, 하던거나 잘 알았어요. 하던거나 잘 하세요. 그렇게 간을 보시면 안 된다고.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진짜 완벽한 진짜 실없는 소리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영구 국회의원을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물론 해소도 안 되는 인물이지만. 살짝 마음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영구적으로 시켜줘도 안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켜줄 것 같지도 않지만. 나중에 시켜주지도 않죠. 네, 고맙습니다.